다수결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민주적인 기능, 이 기후변화에서만큼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민주주의적인 체제의 또 다른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활용한 어떤 보충적인 방식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 정치에 뒀을 때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헌법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라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야 적정할까? 지금 감축 목표로는 괜찮은가? 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전문가들 또는 직접 선거를 해서 선출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우리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법원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가장 선회했을 때 법원은 선거를 선출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계심, 이런 어떤 이 삼권 분립상의 겸손이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등의 한계는 어디냐?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 혐오 표현은 처벌 받아야 되는가? 포르노그래피는 불법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허용돼야 되는가? 안락사는 허용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의 논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최선을 찾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10년, 20년 안에 현격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확정되는 피해가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찾아나가야 돼.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은 정치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치주의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돼 라는 관점을